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당진시의 기획예산이라는 큰 살림을 맡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당진의 살림을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살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살림은 어디서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처음에 살림을 맡게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민선 6기 김홍장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나 의지가 시정에 반영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아주 살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살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이 아까 살림을 맡게 됐다고 그랬는데 흔히들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예산이고, 일단 예산이 배분되면 그것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나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평가 분석이고, 다시 그 과정을 피드백 시키는 것이 일련의 살림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이제 경제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 전망 보고에서 보면은 지난 4월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4.0%로 발표를 했다가 최근에 3.85%로 수정을 했어요. 물론 세월호 참사 여파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여건도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시장님에 대한 기대 또 욕구 이런 건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거기다 경제 여건이 나쁘니까 복지 수요나 재정 수요는 늘어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재정 운영의 경지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장님도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한 약속을 이행하자며 또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재정 운영의 계획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재정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림을 운영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지난해 당진시의 재정 자립도는 30.9%였고 자체 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 자주도는 65.5%였는데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예.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정 자립도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회계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 자체 지방세나 세액 수입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자주도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확보한 지방 교부세나 재정 보증금까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마디로 지방 자치단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우리 당진시의 재정 자립도는 30.6%, 충남 평균이 36%, 또 전국 시평균이 36.8% 다소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자주도도 마찬가지죠. 자주도도 우리 당진시가 65.8%니까 충남 평균 71.8%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거나 자주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늘려야죠. 세원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지방 세수를 늘리고 또 세액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겠고,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교부세 확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재정 보전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지방 자치단체 예산의 건전성이나 바람직성을 말해주는 그 지표는 아니다. 전부 지표는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더 중요한 지표는 재정의 규모라든지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시의 경우에 예산 연구 모임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쓰이지 않을 예산과 완료된 사업에서 남은 잔액을 감액해서 저소득과 장애인 또는 보육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 사업 등에 중점 반영하고 있는데요. 당진은 이러한 예산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적 여건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 아니면은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가 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년도 상반기는 이런 부분보다도 조기 집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대비 100% 넘게 달성을 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상금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첫째는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 세 번째는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정에 전에 사전적인 노력으로 투자심사위원이나 그다음에 융역과제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 또 뭐 출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나 그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분들로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그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이 필요한 것인지 원점에서 이렇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후적인 노력으로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심사제, 일상감사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평가 분석이나 성과 관리 분석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감되는 예산, 남는 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복지 분야나 재난 안전 분야에 이렇게 재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채 상환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이제 부채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채를 기체를 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6월 말 현재로 당진시의 부채를 보면은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채 한 79억을 빼면은 우리 순수하게 우리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채무는 271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의 재정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결코 많은 부채가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다른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도 결코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근데 부채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채를 계속 부채를 추가적으로
얻는 것, 기체를 최소화해야겠다. 민선 5기에도 아마 기체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6기에도 이러한 기준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기체 271억 원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상환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순세계 이익여금이나 절감된 예산 자원을 그쪽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기체가 된 이미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고이율로 기체된 게 있습니다. 4.85%인가 됐던 거를 약 3%대의 저이율로 차환한 그런 예가 있는데 저이율의 부채로 차환하는 이런 방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의 부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형식적 주민 참여 예산 제도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예산 사업도 발굴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제는 우리 김홍장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김홍장 시장님이 구상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는 뭐냐면은 읍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각 읍면동의 주요 의사결정을 거기다 맡기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시거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금년에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시민 사회단체 6개 단체 대표들하고 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은 각계 각층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당진시에 맞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제 각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어찌 보면은 재원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 예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또 참여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실장님께서 2007년 군정을 빛낸 얼굴과 2008년엔 당진을 빛낸 우수 공무원, 2013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공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당진 발전에 매우 공이 크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표창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그 정도로 뭐 큰 공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표창에 대해서 제 생각은 표창을 타는 사람도 우선 내가 표창을 탄 만한 그 정도의 공적 또 그 정도의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표창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그 정도의 훌륭한 일을 했다는 그런 인정이 선행돼야 그 표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표창을 한번 이제 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2010년도인가요? 항만수산과장을 하면서 부곡공단 앞에 고대공단 앞이네. 고대공단 앞에 그 용사촌이라고 약 10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이렇게 도로 또 시유지 등에 이렇게 점유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그거를 전부 다 철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표창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서운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직자는 표창이나 어떤 수상을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주위의 공직자로부터 좋은 평판 또 칭찬을 듣는데 그런데 욕심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송화읍장으로 계실 때 송화읍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송화읍장으로 근무를 했죠. 사실은 짧은 기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악 발전에 거꾸로 이제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나가서 있으면서 그래도 큰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이나 그 이장님들 또 남녀 지도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그 아쉬웠던 부분은 송악의 그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사실은 금년 8월 4일까지 사업 시행제가 지정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일몰시안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무산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약 7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하고 나무 한 그루 심는 거 또 계집 하나 이렇게 좀씩 고치는 것까지 참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무산이 돼서 해제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나 아니면은 그걸 추진해왔던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행히 제가 있을 적에 주민들이 그 10개 항을 안희정 도지사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사님께서 흔쾌히 대부분 또 수용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끝까지 좀 이행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당진 시민과 JIB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민선 6기 김홍장 당진호가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슬로건으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변화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도 수반되고 귀찮기도 하고 구태여 행복한이라는 수식어를 단 것은 우리 변화의 지향점, 변화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얘기고 또 최종 목표가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살고 싶은 당진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정 비전을 실천하는데 과연 김홍장 시장님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1200여 공직자, 모든 조직,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고 구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당진이 살고 싶은 그런 당진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